국민연금, 우리 노후의 마지막 보루라고 믿어왔습니다. 최근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내놓으며 고갈 시점을 늦췄다고 발표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왜 개운치 않을까요? 과연 정부가 밝힌 내용이 전부일까요? 아니면 차마 속 시원히 말하지 못하는 혹은 애써 축소하려는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그 이면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공식 발표부터 짚어보죠.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43%로 올리는 개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는 기존대로라면 2041년에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적자 구조로 돌아서고 2056년이면 기금이 완전히 바닥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혁으로 보험료가 오르면서 수지 적자 시기는 2048년으로 7년, 기금 소진 시기는 2064년으로 8년 늦춰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을 현재 연 4.5%에서 5.5% 수준으로 1%포인트 높이는 노력을 함께한다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71년으로 기존 예상보다 총 15년이나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한숨 돌릴 만한 소식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애써 외면하거나 혹은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진짜 불편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편한 진실은 고갈 시점 연장의 착시 효과와 여전히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182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미적립부채입니다. 정부는 고갈 시점이 몇 년 연장되었다고 강조하지만 이것은 마치 당장 눈앞에 불은 껐지만 집 전체에 번질 수 있는 거대한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 주요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번 개혁에도 불구하고 미래연금 지급을 위해 쌓아둬야 할 돈, 즉 미적립부채가 여전히 1820조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은 결국 미래의 우리 자녀, 손주 세대가 세금이나 더 높은 보험료로 갚아야 할 잠재적인 빚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는 이 거대한 부채의 그림자에 대해서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불편한 진실은 국가 지급 보장이라는 약속 뒤에 숨겨진 허점입니다. 개정된 법안에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 는 내용이 명문화된 것은 분명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킬 것인지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기금이 소진된 후에는 결국 그에 필요한 연금을 그해 걷어서 지급하는 이른바 부가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측합니다. 이는 곧 미래 세대의 엄청난 세금 부담 혹은 현재보다 훨씬 더 높은 보험료율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부가 희망하는 기금운용 수익률 1%포인트 상승이라는 목표는 그저 잘 되면 좋겠다는 바람일 뿐 누구도 그 달성을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한 목표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국민연금 5차 재정축의 당시에도 이 수익률이 고갈 시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드러났지만 불과 이 3년 전인 2022년에는 마이너스 8.22%라는 역대 최저 수익률을 기록하며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해 정부는 애써 눈 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세 번째이자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불편한 진실은 정부가 여전히 구조개혁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진행된 모수개혁, 즉 보험료율이나 소득 대체율 같은 숫자를 조정하는 방식만으로는 이미 예견된 저출산 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관련된 여러 보도를 종합해보면 전문가들은 국고를 직접 투입하거나 인구나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연금 제도가 조정되는 장치를 도입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구조 개혁 없이는 현재의 개혁은 그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본적인 개혁은 정치적으로 매우 큰 부담을 동반하기 때문에 정부는 미래 세대의 고통이라는 이름의 폭탄을 알면서도
계속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부가 절대 먼저 나서서 말하지 않는 가장 불편한 진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미래 세대의 반응은 어떨까요? 차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8세에서 29세 사이 청년 응답자 중 이번 개혁안에 찬성하는 비율은 고작 15%에 불과했고 무려 58%가 반대했습니다. 어차피 받지도 못할 연금 안 내고 안 받겠다. 결국 지금의 장년층이 혜택을 다 누리고 그 부담은 우리에게 떠넘기는 구조 아니냐. 는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이유입니다. 단순한 불평불만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깊은 절망감의 표현일 것입니다. 반면 50대 이상 중장년층은 어떨까요?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후세대를 위한 고통 분담에 공감한다. 며 보험료 증가를 감내하겠다는 성숙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감의 이면에는 결국 이 모든 부담이 내 사랑하는 자녀,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깊고 무거운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세대가 느끼는 또 다른 형태의 말 못할 불편함일 것입니다. 이번 개혁의 핵심 구호는 더 내고 더 받는다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더 내는 보험료율 인상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시행됩니다. 우리의 지갑에서 돈이 더 빠져나가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이야기죠. 반면 더 받는다는 약속, 즉 소득 대체율 43%는 수십 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 약속된 금액의 가치가 우리가 연금을 받을 미래 시점에도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매년 치솟는 물가 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불편한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암담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그저 좌절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거나 혹은 반대로 무작정 비관만 하기보다는 다양한 정보를 통해 현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무엇보다 국민연금이라는 하나의 제도에만 우리 노후 전체를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냉정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외에 스스로의 노후를 든든하게 책임질 수 있는 플랜 B, 나아가 플랜 C를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능동적으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우리의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현실적인 대비책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째, 내 연금 바로 알기부터 시작하십시오. 정확한 정보 확인이 모든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지금 바로 국민연금공단의 내 연금 사이트에 접속하시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나의 예상 연금 수령액, 지금까지의 총 가입 기간, 그리고 만약 조기 수령을 하거나 반대로 연기 수령을 했을 때 연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십시오. 현재 논의되는 개혁안의 소득 대체율 변화가 실제 나의 연금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막연한 기대나 근거 없는 불안감 대신 정확한 정보만이 올바른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둘째,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 생활의 전부가 아닌 기초생활비 수준으로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풍족한 노후는커녕 기본적인 생활 유지도 빠듯할 수 있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즉 DB형이나 DC형,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IRP와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여유가 된다면 연금저축과 같은 개인연금 상품에도 관심을 가져 추가적인 노후 소득 파이프라인을 튼튼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IRP의 경우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세와 노후 준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단순히 연금액을 늘리는 것 외에도 현재 보유하고 계신 자산,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기타 금융자산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은퇴 후에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한 예로 주택연금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조건이나 예상 월지급금 그리고 장단점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넷째, 은퇴 후에는 대부분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만 건강보험료,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그 부담이 만만치 않고 재산세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은 여전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고정 지출 변수를 미리 파악하고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부과되기 때문에 은퇴 전에 예상 보험료를 미리 계산해보고 혹시라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예를 들어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미리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고갈이나 노후 불안과 같은 소식을 접하면 처음에는 낙담하고 앞날이 캄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노후 계획을 스스로 세워나가면서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비관적인 전망에 그저 휩쓸리기보다는 주어진 현실 안에서 최선의 대안을 찾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약속만 믿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노후는 내가 주체적으로 만들어간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민연금 고갈의 불편한 진실. 외면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진실을 정확히 알고 냉정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대비할 때 위기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나의 소중한 노후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주체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희망찬 노후 설계를 위한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나누고 싶은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함께 지혜를 모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위한 더욱 유익하고 깊이 있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